이번 영상은 스크린키 캐스트라는 애드온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픽 아레나의 뽀덱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시는 이 마우스 모양, 그리고 위에 떠있는 이런 키들, 이런 걸 나타내게 하는 걸 스크린 캐스트 키라고 부르는데, 이제 가끔 이거가 어떤 건지 여쭤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윈도우에 설치를 해서 하는 스크린 캐스트 키가 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애드온으로 블렌더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스크린 캐스트 키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료 애드온이고요.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구글에 스크린 캐스트 키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지금 최종 버전이 3.11 버전인데 여기에서 스크린 캐스트 키 zip 파일을 다운받아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에딧, 프리퍼런스, 그리고 애드온에서 인스톨 스크린 캐스트 키 다운받으신 zip 파일 인스톨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스크린 캐스트 키가 뜰 거고요. 체크해서 이제 활성화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N 눌러주시면 지금 전 밑에 있군요. 스크린 캐스트 키 애드온이 이제 떠져 있고요. 위쪽에서 원래 기본적으로 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켜서 나타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안 나타나시는 분들은 우선 블렌더를 한번 껐다가 다시 켜주시고요. 그래도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오리진, 에어리아 놔둔 상태에서 셋 오리진, 그리고 3D 뷰포트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3D 뷰포트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요, 여기 오프셋을 00으로 해주시거나, 지금 저는 이제 제 위치에 맞춘 위치여가지고 아마 00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위치에 있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찾아주시면 돼요. 저는 다시 마이너스 200 위쪽으로 조금 올려놓도록 하죠.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그냥 보시면 아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 컬러를 바꿔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 거의 블렌더가 이 그레이톤의 배경 화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화이트가 저는 제일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가독성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그대로 기본적으로 화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눌렀을 때 이렇게 그림자가 살짝 들어가지게 돼요. 근데 굳이 이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괜히 리소스를 잡아먹는 거 아닌가 해서 그냥 섀도우는 끄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백그라운드 역시 이렇게 배경색으로 이런 걸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저는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이렇게 너무 화면을 안 좋게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색도 바꿀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굳이 딱히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코너도 이렇게 해서 라운드 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다른 유튜버 분들도 이 기능을 거의 사용을 하진 않더라고요. 폰트 사이즈는 글자 사이즈예요. 지금 나타나는 이렇게 G 눌렀을 때 나오는 이 크기, 글자 크기 사이즈고요. 만약에 이게 10으로 작아진다면 작게 보이겠죠. 이거는 또 화면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 크기에 따라서 조금 폰트 사이즈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제 컴퓨터에서만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컴퓨터의 사이즈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넣은 이 글자들이 얼만큼의 간격으로 떨어져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건데, 사실 이렇게 떨어져 있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냥 0값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라인 티크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우스에 이 라인을 두껍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두꺼워지죠. 근데 이게 뭔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뭔가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1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마우스 사이즈는 마우스의 크기를 바꿀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70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나타내는 이 키의 위치를 정해주는 건데, 거의 오리진이랑 리전이랑 비슷하기는 하지만, 에어리아나 리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위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옮기실 수가 있고요. 제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다 옮겨 가지죠. 리전도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원하는 곳에 옮겨 가지고요. 그에 반면에 밑에 있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리아나 리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옮겼을 때 지금 따라가지게 되죠. 이렇게 이 3D 뷰포트 상에서만 스크린 캐스트 키가 움직여지게 돼요. 그 반면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이는 이 바탕화면 이 전체 영역에서 위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든 항상 오버레이 돼서 블렌더 위쪽에 나타나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센터로 옮기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레이아웃을 막 왔다 갔다 많이 하고 대부분 레이아웃을 이 레이아웃 탭에서 많이 바꿔서 이렇게 막 바꿔서 사용하던 편이다 보니까 그냥 3D 뷰포트 상에 놔두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서 저는 3D 뷰포트 상에 그냥 보통 놔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에어리아, 셋 오리진, 그리고 3D 뷰포트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얼라인은 라이트, 레프트 이렇게 지금은 제가 이 오프셋을 조정해서 레프트로 가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센터 아니면 라이트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프셋은 아까 보셨다시피 내가 이제 위치를 조금 더 조정하실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200 그리고 전 다시 70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타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누른 키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느냐라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G 눌러서 지금 보시면 3이면 3초이거든요. 3초 동안 떠져 있고요. 만약에 1이면 G 누르면 1초 동안만 떠져 있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 짧게 되는 것도 좀 그래서 저는 5초 정도를 해놓고요. 그리고 맥스 이벤트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누른 키가 몇 개의 키까지 보이게 되느냐예요. 그래서 G, RG 이렇게 눌러보면 총 5개까지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5개까지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줄이면 줄일수록 적게 나타나지게 되겠죠. 저는 한 5개까지가 그냥 가장 적당한 것 같긴 해요.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 그리고 리핏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키를 눌렀을 때 이제 글자 하나씩 나타나느냐 아니면 곱하기로 나타나느냐는 건데 지금 리핏 카운트가 켜져 있으면 GG를 눌렀을 때 이렇게 카운트가 올라가는 게 보이고요. 꺼져 있다면 이제 G로 계속 쌓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키가 계속 쌓이는 것보다는 리핏으로 보이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겠죠. 그리고 마우스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끄면 마우스가 안 보이고요. 눌렀을 때 홀드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르는 마우스 키가 흰색이 칠해지면서 마우스가 보여지게 되고요. 이벤트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레프트 클릭, 미들 클릭 이렇게 누른 키가 이제 글자로만 나타나지게 되고요. 이제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시면 이제 오버레이도 되고 그리고 글자도 나타나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똑같은 거니까 굳이 할 필요 없이 홀드 스테이트만 저는 쓰고요. 그리고 show last operator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한 행동에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탭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톡을 에딧 모드로 들어갔다라는 이벤트 옵션이 뜨고요. 아니면 뭐 사이즈를 조절해 보시면 이렇게 리사이즈가 됐다 이런 이벤트가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뜨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긴 해서 저는 끄고 사용하는 편이기는 해요. 보통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 이제 키가 있으면 조금 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사용을 해요. 이렇게 띄워서 사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블렌더 애드온 기능 중에 하나인 스크린 캐스트 키 애드온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애드온에 대해서도 이제 간혹 하나하나씩 어떤 걸 제가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그래픽 아라나의 4DX였습니다. 감사합니다.